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의정부 갑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박지희 후보와 국민의힘 전희경 후보, 개혁신당 천강정 후보의 3자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갑 지역의 지역적 특징과 지난 21대 득표 현황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의정부시 갑 선거구는 중랑천 서부 지역으로 의정부의 원도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6선을 지냈고 지난 20대 후반기 국회의장을 끝으로 불출마하면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곳입니다. 지난 21대 선거에서 현 새로운 미래 소속의 오영환 의원이 전략 공천되면서 민주당 지지 기반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원도심을 끼고 있어 보수세가 강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지난 선거 결과로 봤을 때 진보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밀락 1, 2지구와 금호지구, 고산지구를 끼고 있는 의정부시 을 지역구보다 보수세가 조금 더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1대 선거 득표율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정부시 갑 지역은 호원 1, 2동과 가능동, 흥선동, 의정부 1, 2동, 녹양동입니다. 오영환 의원은 54,800여 표로 53%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2위인 강세창 후보와는 16,000여 표 차이입니다. 동별로 살펴봤습니다. 의정부 2동에서는 54%로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했고 호원 1, 2동과 녹양동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나타냈습니다. 의정부 1동과 흥선동, 가는동에서도 약 49%의 득표율로 모든 지역에서 평균 50% 이상 득표했습니다. 2, 3위를 합친 것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나타냈습니다. 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어떨까요? 의정부시 갑선거구는 전략 공천으로 국민의힘에서 지난 2월 15일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 1비서관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3월 8일에서 9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와 문석균 전 숙문단 대표가 경선을 치렀고 박지혜 변호사가 승리하면서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개혁신당 천강정 후보가 의정부 갑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3자 구도를 완성했습니다. 거대 양당에서 여성 후보를 내며 의정부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할지, 새로 출범한 소수정당 인물이 의정부 갑 선거구에 입성할지 오는 4월 10일에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선거구별 후보자들이 각종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 얻기에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개발 공약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임기 내 어려운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임기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잘 지켰는지를 돌아보면 이번 선거에서 선심성 공약의 표심을 뺏기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조사한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국회 마무리 시점 공약 완료율은 51.8%였습니다. 9,500여 개 공약 중 보류하거나 폐기한 공약은 364개였는데 조성과 건립, 유치와 설치 등 개발 공약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개발 공약은 후보자들 공약 맨 앞에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등 지난 총선 때의 공약들과 비슷합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 해법과 추진 시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이번에도 자신이 나서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을 앞세웁니다. 4년 전에도 내걸었던 공약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4년 동안 한 일이 없다는 것이고 또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이죠.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들 중 입법이 필요한 공약인데도 입법 활동 내역이 없었던 공약이 20.7%였고 재정 공약임에도 재정 내역이 없는 공약이 28.3%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 때 지역 개발이 가능할 것처럼 공약들을 내세운 뒤 당선 뒤에는 공약 실천을 위한 입법과 재정 관련 활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 산타클로스는 필요 없고요. 국가대표로서 입법부로서 어떤 공약을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입법과 정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후보자가 입법 계획과 소요 예산이 들어간 의정활동 계획서를 만들도록 제도화하자는 입장입니다. 공약의 완성도와 이행 의무를 높여 공약 이행이 여야 정치 갈등의 뒤로 밀려나는 일들을 막아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올해 말 고향에서 양주를 거쳐 의정부를 잇는 교회선이 재개통을 앞두고 있어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20년 전 영업 적자 등으로 교회선 운행이 중단됐던 만큼 지자체에서는 재개통 이후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깊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양주시가 벤치마킹을 위해 경북 봉화에 있는 분천역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홍미영 양주시 문화관광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북부 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 도시 양주시 문화관광과장 홍미영입니다. 네, 과장님 먼저 경북 봉화에 있는 분천역 어떻게 방문하게 되셨나요? 네, 양주시는 금년도 연말 20년 만에 교회선 재개통을 앞두고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준비하고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 봉화군 방문은 지난 3월 25일 양주시와 아시아 최대 수목원인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과 서로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좋은 기회에 철도 관광 자원화의 우수 지역인 봉화군 분천역과 분천 산타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분천역에 조성된 산타마을은 연간 8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 만큼 이번 교회선 정차역이 벤치마킹할 부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방문해 보니까 어떠셨나요? 네, 그 봉화군은 지리적으로 좀 산간 분지 가장 추운 지역이라는 특성을 좀 활용을 해서 산타마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역사 마을을 조성한 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양주시 교회선 관광자원화에 좀 접목해야 할 점은 첫째는 또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 또 코레일과 봉화군 또 산림청 마을 주민 등 여러 기관 또 주민이 협력을 해서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간 점은 양주시가 교회선 재개통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색 있는 테마 발굴과 주변의 또 기반 시설 또 관광 편의시설의 조성 또 분천역에서 또 승부역, 양원역, 철암역의 또 스토리텔링을 통한 마케팅, 홍보 부분을 교회선에 좀 적용해 나간다면 양주시만의 지역 관광의 또 성공 사례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 또 봉화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간이역과 자연 자원을 또 관광 자원에 있어 대규모로 좀 많은 사업비가 좀 소요되고 있었는데요. 저희 양주시에서도 교회선 역사 복원 또 주변 관광자원 개발에 코레일, 경기도, 문체부 등 관계 기관의 협의 및 공모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좀 느꼈습니다. 네, 끝으로 관광 활성화 방안과 또 향후 계획 말씀해 주시죠. 네, 교회선은 재개통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차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과 교회선을 타이어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의 복원과 단계적인 관광시설 조성이 중요한데요. 교회선 역사 중에 또 가장 아름다운 또 자연 경관과 지역 관광의 연계성이 높은 일억역, 장흥역, 송추역의 특징을 좀 잘 살린 테마가 있는 역사 복원과 또 연계 관광자원의 상품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장성에 대한 추진 사항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잡기 위해서 경기관광공사의 자문을 통해서 또 향후 연계 협력, 관광정책 지원 사업 컨설팅을 통해 적합한 지역 관광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미영 양주시 문화관광 과장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주 1회 대상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기능으로
이외에도 전력과 통신, 상수도 이용량 등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을 예측하는 서비스입니다. 전력과 상수도, 휴대폰 이용량이 특정 기간 없거나 감소하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됐을 경우 시군의 복지 상담사가 직접 서비스 이용자를 찾아 안부를 확인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가 2024 야간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양주시는 야간 시간여행 콘셉트의 별빛이 흐르는 양주 시간여행을 공모했는데요. 옥정 호수공원과 해암사지, 장은 관광지와 양주 관아지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해 양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양주시는 양주도시공사와 전담 추진 조직을 구성하고 올해 안에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양주시가 오는 26일까지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지역 내 350여 개 축산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와 염소, 돼지 등 19,000여 마리인데요.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염소 농가는 전액 무상으로 접종할 수 있고 전업 농가는 백신 구매비의 절반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 접종은 시에서 위촉한 공수의사가, 염소는 양주축협과 포획단이 접종할 예정이며 돼지는 일정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로 접종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4월 초 안성과 광주 지역에 벚꽃이 개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지난 한 달 동안 산지에서 직접 꽃눈의 갈색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관찰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벚꽃 개화 날짜를 발표했는데요. 연구소는 4월 초부터 안성 서운산과 광주 남한산성, 남양주 충령산, 김포 수안산 등 경기도 지역에 왕벚나무 개화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의 기본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의정부부터 기본을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의 중심 사통팔달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생하는 의정부 경제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정부의 전성시대를 이재강과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경기 북부 특별 자치도 설립을 통해 의정부를 경기 북부 행정의 중심지 또 도청 소재지로 만들겠습니다.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또 7호선 복선화를 통해 서울로 출퇴근을 쉽게 하고 출퇴근 30분 시간을 단축을 시키겠습니다. 또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계속 추진할 것이고요. 또 문화와 여가 생활을 위해 밀락 호수공원 지정, 또 고3 밀락의 어린이 전용병을 유치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 교육의 질에 대해서도 국제고 유치, 자유로운 공립고 전환을 통한 어떤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시기에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연천, 양주을 후보 남병근입니다. 제 공약은 먼저 동두천 미군 공여지 미반환에 따른 22조 특별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경기 의료원을 유치해서 공공의과대학 신설과 함께 의료복지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연천에 첨단 4차 산업을 유치해서 제2의 파주처럼 만들고 GTX 신호선도 연천까지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소멸지역인
연천군에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2034년 세계 청소년 올림픽을 연천 원산에 유치해서 남북 공동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은연 남면에 산업 단지를 활성화시키고 가막산 일대에는 관광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예, 지난 8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4년은 더 큰 도약, 더 큰 발전을 위한 그런 계기로 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경제입니다. 중첩 규제에 있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칭 제3 롯데월드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쪽의 경제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우리 지역에 접경지역 특례 입학 제도를 만들어 신설해서 많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문화예술이 흘러 넘치는 우리 동두천과 양주 그리고 연천을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서부권 대개발 김동연 지사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양주 서부권에 대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고 전철 3호선을 연장하여 양주를 경기 북부특별자치도의 중심으로 세우겠습니다. 양주를 경기 북부 일자리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테크노밸리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K방산 등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창업펀드를 설립하고 양주 창업밸리를 완성하겠습니다. 양주를 경기 북부 광역교통의 중심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덕정역에 부산, 목포엔 SRT를 유치하고 1호선을 지화와 GTX-C 양주역 정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양주역에서 고읍을 거쳐 옥정까지 도시철도를 신설하고 옥정, 덕정 간 지하철을 구축하겠습니다. 양주를 교육, 문화, 복지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혁신형 공공병원과 교육전청, 특목고 등을 유치하고 권역별 커뮤니티 센터 등 필수 시설을 늘리겠습니다. 아트센터, 종합전통공연장, 역사공연을 조성해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안기영 후보입니다. 우리 양주시 경제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주 테크노밸리를 제대로 만들어서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첨단 기업이 들어오고 연구소가 들어와서 일대 혁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회천지구, 옥정지구, 광석지구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천 신도시는 공원,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 도시 기반 시설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 신도시는 옥정 물류센터 사례에서 본 것처럼 원래 여기에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광석지구는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